예,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거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뭔가 찌뿌둥 흐리멍텅하고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그냥 흐릿흐릿하고 애매한데 뭐 여튼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새 다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보면서 별 신기한 일들을 다 겪는데 사실 어떤 집단이든 그렇게 100명 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예. 어떤 식의 문제든 당연히 생기고요. 뭐 서로 편먹고 싸우는 건 다 만나고 누구 하나 뭐가 찍히면은 소위 표현하는 그 다구리, 예. 단체로 이렇게 몰려가서 우르르르르 그러는 거는 너무 그거는 그냥 되게 인간의 본성이라, 예, 그거는 굳이 따질 필요도 없고, 근데 그런 거야 너무 일상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보면서 많은 질문들 중에 좀 눈에 띄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술을 끊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요. 저 오늘 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그분도 저번에 잠깐 슬쩍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 한 방에 팍 끊으셨다고, 그래서 그 사연을 이렇게 좀 들어보러 갈 건데, 그분 형님도 병원까지 입원하셨던 심각한 중독자셨는데 끊으셨고, 그런데, 끊게 되는 계기들을 표현할 때 죽을 지경이 돼봐야 한다, 어디가 망가져야 한다, 고생을 죽도록 해봐야 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1차적으로는 사람마다 망가지는 그게 다, 속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먼저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먼저 후루룩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먼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이 먼저 단절되고 등등,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겪어본 바로는 단순히 하나만 망가진 걸로는 잘 못 끊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인맥들이 남아있잖아요. 인맥들한테 돈을 끌어모을 수 있거든. 그게 유지되는 동안은 술을 끊을 수 없는 거야. 내 돈은 사라졌지만, 유지 가능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면은, 웃기게도 건강이 나빠지면, 예를 들어서 간에 이렇게 구멍 뚫었어. 사건을 해서, 계속 간에서 복수를 빼내고 있어.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이 술을 안 마실까요? 아니야. 그때쯤 되면 이미 포기했어.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술을 끊진 않아요. 저도 어저께 얘기에 쫙 있잖아요. 피를 토하고 확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날아가고 그딴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 왜냐면 젊은 시절이죠. 젊은 시절에는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로 술을 끊지 않아요. 잘.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건강 때문에 술을 끊으시려고 하는데, 나이를 그 정도까지 드실 때까지 술을 그만큼 드셨으면은 중독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술을 끊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내가 술을 끊어야지라고 마음 먹으려고 이렇게 돌이킬 때쯤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고. 정말로 그냥 강제 입원이든 무슨 입원이든 어떤 식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강제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아니 어떤 분은 1년 이상 있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통원을 하거나 집안에서만 치료를 한다 싶으면은 어떤 시설에 들어가고 약을 그센 정신과 약을 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약들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약들은 있잖아요. 보통 신경 쪽으로 이렇게 감각을 건드리는 약들은 침 질질 흘리게 만드는 약도 있고 멍하게 만드는 약도 있고 그냥 그런 약들이 되게 많아요. 몸에 졸리가 있겠어요? 없죠. 그런 약들을 먹으면서 버텨야지 나머지 인생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어야 술을 끊느냐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들된 사람들은 그런 각오가 생기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무슨 짓을 해서든 자기가 이미 중독된 이 도파민 이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인간이 덜 된 사람들은 입으로만 술 마시면 안 되라고 할 뿐이지 몸은 술을 마시기 위한 모든 행동들을 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양심이 있어. 그리고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어 해.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가족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이런 사람들만이 나 이거 술을 끊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기들이.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건강에서부터 느끼기 시작해요. 건강에서 느끼면은 체력적으로 딸리면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내가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밀리는 거야. 체력으로 밀리고, 그리고 그냥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몰려오는데 그 스트레스는 또 술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아차, 내가 술을 끊어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 케이스가 좀 가족들을 부양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 그냥 혼자 사는 분들은 일단 제가 볼 때는 건강하고 돈하고 이게 같이 이제 맞물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도 못 깨닫는 경우가 솔직히 젊은 시절에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젊으니까 내가 기회만 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무언가 맘만 먹는다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건강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술을 끊을 수는 있지만 잠깐 금주의 세월, 잠깐 절주의 세월, 단주의 세월을 보내지만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봐야 해. 예.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너 얘는 진짜 안 되는 애구나, 구제불능이구나, 답이 없구나, 이런 정도로 취급을 받을 정도쯤 되면은, 난 어떻게 알아? 내 삶은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이런 식의 고뇌에 빠지면서, 하지만 그 고뇌도 계속 술을 마시면서 하고 있죠.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바닥을 쳐봐야 된다는데, 바닥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느 정도의 바닥만 쳤어도 이건 아니겠다 이러고 돌이키지만, 그럼 타고난 게 바닥을 즐기는 사람은 그 바닥이 존재하지 않아서 언제까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쭉 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1차적으로는 술을 끊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건 항상 말씀드렸던 그 28박 29일. 내 자신이 사라지는구나. 치매라는 질병이 이러는 거구나. 근데 난 알코올 치매가 됐고, 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때 끊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본래 거진 평생을, 거의 평생을 술 끊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를 증오하고, 저희 어머니를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왔었어요. 복수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저희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옛날 영상이 있어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때가 왔던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됐을 때, 그때 그거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시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없으신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쨌거나 엄마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오로지 꿈이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였지만, 근데 목사는 될 수는 없어도 어쨌거나 제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못 이룬 꿈을 어쨌거나 내가 이루기는 해야겠구나라고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이렇게 내 생을 포기해서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술 끊는 이겨가는 과정에서 그 힘이 된 건데, 병원 생활할 때 제가 병원 생활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저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는 무조건 술을 끊어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를 느끼게 된 거예요. 맨정신들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왜 스쳐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왜 내 인맥도 다 망가뜨리고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 자체를 걸레로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복합적인 거, 1차적으로는 당연히 28박 29일이 가장 컸어요. 그리고 금단 현상을 거진 일주일간 겪으면서 진전 선방부터 해서 일주일 통으로 그냥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줬지만, 그거는 진짜 시작점이었고, 시작점만으로는 보통 중간에 이제 보통 이렇게 끊는 그 의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쨌거나 끊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저에게 동기부여가 확실한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 동기부여를 외부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외부에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 자기 힘이 멈추는 거야. 끊어야 할 의지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반대였어요. 누가 저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단 말이죠. 제 스스로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화를 나눌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야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이런 주제로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상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뭐 인터넷에서 뒤져보고 그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거 다 자기한테 다 맞아요? 그걸 통해서 끝까지 버텨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요. 자기 스스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규칙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야죠.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고, 내가 잘하는 걸 찾고,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것을 찾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이런 게 하나하나 채워질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그런 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뿌듯함을 얻고 행복감을 얻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보면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자신의 삶 속에 하나하나 채워 넣어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끊고 나서 이 단주 기간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단주는 한 상태여도 그냥 계속 우울증 걸린 환자처럼, 저는 2년 전에 제가 그랬었으니까 우울증 걸린 환자처럼 지낼 수도 있고,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이나 이런 거로 고통받으면서 그냥 술만 안 마시고 있을 뿐이지 사는 거는 뭐 딱히 뭐 옛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렇게 사시는 분들 실제로 계세요. 근데 이왕 술을 끊을 거면은, 술을 끊는 이유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전에 누리지 못했던 거를 이제부터 술을 끊고 나서 누려보겠다는 그런 의지 아닌가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중간만 가도 좋겠다, 예전만큼만 살아도 좋겠다,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기는 해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유지가 되질 않는다는 거야.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만큼을 누리고 있으면 여기서 끝이 안 돼요. 자,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 오늘까지 행복했으니까 오늘 죽을래,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안 돼요. 그렇죠? 내일이, 내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내일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하나 채워 나가지 않으면은 인생살이, 결국엔 술 끊고 나면은 인생살이를 알코올 중독이나 페널티를 하나 달고서 살아나가고 이겨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단순 뭐 술 끊는 계기는 있잖아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봐야 해요. 내가 정말로 얼마나 인간 망나니로 살았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를 항상, 여기서도 제가 인간 쓰레기였다고 항상 표현을 하잖아요. 전 그 자체를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난 다신 그렇게 살지 않겠다. 마음 먹어야 하고, 다신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 더 나은 모습. 최소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그 시점까지 일단 돌아가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내가 술 마시기 전에 멀쩡했던 모습까지 돌아왔다 싶을 때는 다시 이제 인생을 다시 또 거기서부터 재설계를 해서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시험해 보면서 계속 가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자기가, 동기부여는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게 최고예요. 남들이 주는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남이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유튜버들이 영원히 한대요? 100년, 1000년 한대? 가다가 다 걔네들 다 변질돼요. 저도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솔직히 지금까지야 뭐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계속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도 제가 어떻게 보여야지 장담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외부의 요소들은 정말 처음에 힘들 때 어느 정도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해, 자신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개념으로만 처음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왜 술을 끊어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가 당위성을 스스로에게 심어주어야 하거든요. 그게 계속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살아가는데 낙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는 거. 그걸 좀 이야기가 조금 또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너무 넘어갔는데, 예. 근데 여튼 근데 이렇게 돼야지 정말 그 밝은 마음으로 단주 기간 동안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단주하는 그 세월 자체가 서럽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맨날 행복하고 즐겁고 아니라니까요. 때때로 정말 진짜 막 천국 가고 싶어, 이제 막 이 세상에 미련 없어,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그 생각 그때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한테 또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이겨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더 위해서, 그리고 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